네, 오늘 시장 상황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네,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도 이 방문을 해서 재건 관련 논의를 한다라고 네, 하는데 어떤 방안의 자세한 논의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방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한국을 방문한 가장 이제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인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한국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교육이나 투자, 그다음에 개발 협력에 관련돼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 간 차관 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관련된 내용 중에 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키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재건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내용 중에 아마 군사적인 지원 관련된 부분도 아마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지금 재건 관련돼서 뭐 국내의 여러 이제 업체들과 지금 뭐 미팅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재건 관련된 분야에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협력이 아마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여당이 이제 국민의종 대표가 초청하는 형태로 지금 방문을 한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뭐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 대표이긴 하지만 어떤 직책이 따로 뭐 공적인 직책이 없는 이준석 대표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도 뭐 그렇게 조금 눈에 뭐 특별하게 나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을 좀 더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양국 간에 조금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친밀 관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EU에서도 뭐 10조 원 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100만 불의 현금을 또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농기계 관련주 강세를 필두로 다양한 관련주가 좀 들썩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따른 관련주 흐름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각국에서 지금 대규모의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수십조 단위의 지금 지원을 뭐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지금 전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00만 불 관련된 얘기는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지금 그 복구를 위한 이제 지원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포리아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력의 20%를 차지하는 뭐 그만큼 중요한 원전인데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현재는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 재개를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구 작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 기구에 제공을 해서 국제원자력 기구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지원 형태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뭐 지금 자금 계획은 뭐 1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외교부에서 외교부 예산으로 처리를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원자력위원회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예산으로 아마 충당이 될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된 이제 복구에 이제 지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동유럽 지역 내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근처에 있는 체코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지 수주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원전 관련된 기술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동유럽 내에 한국에 대한 원전 기술에 대한 또 이런 이미지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고 수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이 좀 감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농산물 이제 경작을 위한 이제 농기계 관련된 이제 지원도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 농기계 기업들 중에서 몇 개 회사들이 유럽 내에 지금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이제 국내의 농기계를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심주는 이제 TYM입니다. TYM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농슬라라고 해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독일 내에 부품 총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내에 판매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근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인 국제종합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의 그 농기계가 1,200대 정도를 지금 수출한 그런 이제 전력을 갖고 있고요. 이 외에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동유럽이나 남유럽 쪽에도 농기계 수출을 위해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특히 이제 농기계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TYM이 뭐 상대적으로 다른 농기계 회사보다는 조금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TYM이 농슬라라고 네. 불리는 점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유가 우리나라 재건에 12조 지원하기로 했고 또 건설기계 관련주 역시 강세이지 않겠습니까? 네. 또 게다가 이 건설기계 관련주는 윤석열 정부가 개막 전부터 강한 기대감을 좀 받아왔는데요. 현 시점에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국내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업체들은 뭐 전체 매출이 수출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비중이 한 20% 정도에 불과할 만큼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시장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남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건설 기계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중국 중심의 이제 그 영업망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국내에서 더 가깝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중국 내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중국 내에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다소 이제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발 이제 건설 기계의 수출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아시아나 남미, 그다음에 뭐 동유럽 같은 데에 관련된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건설 관련된 회사, 특히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회사들은 이렇게 이제 재건 관련돼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규모 이런 건설 기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이제 그 건설 기계에 대한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동유럽 같은 경우는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에도 뭐 충분히 뭐 관련된 기계에 뭐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그 건설 기계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에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형 건설 기계 회사가 좀 더 우선적인 그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많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틈새 시장에서 국내 건설 기계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관련 부분도 아마 다시 좀 봐야 될 그런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최근 들어 뭐 건설 경기가 주춤하면서 뭐 건설 기계 판매도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이제 코로나를 계속 지나오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리커청 총리가 일단 최근에 그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부동산 관련된 경기가 지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중국발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건설기계 우리나라는 좀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중국의 부양책이 좀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 중국 말고 이제 도시 재건의 경우에는 이 산업 전 분야를 통틀어서 장기간 대규모 사업이 이뤄질 텐데요. 통상적으로 수혜주로 꼽히는 섹터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고 투자의 유의점은 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표님의 탑픽 종목과 함께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도시 재건 관련돼서 뭐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시를 한번 뭐 부서졌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거기에서 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부서진 건물들은 또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철거가 된 이후에 다시 새롭게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제 포격 때문에 부서진 뭐 잔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또 치우느라고 또 상당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거고요. 이걸 다시 복구하는 데도 또 상당한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건설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건설 관련된 뭐 국내 이제 건설 업체들의 뭐 해외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해외 건설 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와 이제 지리적인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수주가 과거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신규 진출하기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된 건설 분야가 곽강은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좀 직접적인 관련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또 국가 발전 모델로 삼은 바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협력으로 우크라이나가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전후 복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후 수출이나 양국의 이 협력에 어떤 시너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모범 케이스, 뭐 글로벌 모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끝난 이후에 뭐 아주 빈국에서 지금 선진국이 된 거의 유일한 나라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전쟁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웠던 나라들의 뭐 롤모델이 이제 한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이제 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을 많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규모 자금이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이 자금을 조달하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 해외 각국에서 각종 무상 지원이나 아니면 차관 등을 통해서 이런 복구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복구 재원을 마련할 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일단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돼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이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이제 지원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300억 달러 넘는 이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이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적 지원은 지금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군사적인 지원은 해주고는 있지만 군사적인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인 재건 작업에 들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렇게 군사적인 지원을 해준 국가들한테 아마 비중을 좀 더 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제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군사적인 게 뭐 직접적인 아니어도 간접적인 군사 지원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향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이 좀 더 발담그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런 이제 투자하는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발발이 올 2월에 시작을 네. 했는데 벌써 이제 6월이 됐습니다.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이 전쟁 속에서 재건은 정말 필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좀 재건 관련주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전문가님의 네. 탑픽 종목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재건 관련주 쪽으로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을 좀 보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보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기계 관련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기계 관련된 부분은 단순하게 뭐 국내 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서 아마 각국에서 이제 농산물에 대한 관련된 투자를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농기계 같은 경우에 적은 인력으로 이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TYM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지금 현지 조지아주에 현지 공장을 지금 신설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이 신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내의 시장 점유율이 좀 더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내에서도 점유율 상승, 그다음 판매량 증가, 점유율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